안녕하세요. 심리타로의 안나입니다. 저는 사실 타로 마스터는 아닙니다. 오늘은 첫방이라서 여러분에게 첫 인사를 드리는 리딩으로 찾아왔는데요. 저는 심리학을 전공한 상담 심리학자고요. 심리학을 통해서 접목한 타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타로를 너무 진지하게 믿지는 마시고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좋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리딩은요, 재해 운 해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여기 4개의 카드 무더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카드를 골라주십시오. 5초 시간 여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제가 하는 리딩은 이미지 리딩이 더 많고요. 운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미지로 보이는 스토리텔링으로 리딩을 해주는 게 아마 주가 될 것 같고요. 여기 고르신 카드 더미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카드 시작할게요. 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재회 어떻게 될지 카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 나의 속마음, 우리 관계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나왔고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상대방하고 이별을 할 때 두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냉철하게 칼같이 잘라내신 것 같거든요. 그게 상대방일 가능성이 더 높죠. 상대방 카드에서 나왔으니까. 냉정하게 이 관계를 단숨에 끊어내신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이별의 상황을 맞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 관계에서 노력을 했고 진심을 다했어요. 그리고 좀 멀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오래 가고 싶었던 마음이 큰데 이별할 당시에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이 관계가 진행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뭔가 냉철하게 이 관계를 끊었어요. 끊고 한동안은 좀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네요. 노력을 하고 사실 스트레스도 크게 많이 안 받았어요. 이 사람은 안 받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셨나요? 왜 이렇게 진심이고 너무너무 괜찮으신 분들이고 열정도 있으신 분들인데 상대방은 약간 헤어지고 스트레스 이런 거보다는 뭔가 이 냉정하게 한 자기 결정에 대해서 결단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나이트 오브 컵스가 나온 걸로 봐서는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빨리는 못 가지만 물 위에서 컵을 들고 말을 타고 간다는 거는 사실 쉽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빨리 가지는 못하지만 아직 여러분에 대한 미련과 마음이 남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냉정하게 결단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결단하셨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직도 마음이 남아있고 여러분은 당시 예상치 못한 이별, 우리는 아직 진행 중이고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에 대한 진심과 헌신하는 마음, 사랑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힘들었지만 이 관계가 끝나가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또 좀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과거를 좀 잊고 기억을 하지 않으시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되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카드 흐름만 봤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별이란 건 서로가 준비된 상황에서 잘 마무리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아직 이렇게 마음이 크고 더 진행하고 싶었는데 상대가 이렇게 냉정하게 끄는 거라면
그리고 그 냉정하게 한 자기 결정을 지키려고 연락을 하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거나 그랬다면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절대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유도 있으시고 마음의 열정도 있으시고 그리고 지혜로우신 분들이신데 굳이 이 사람이 그렇게 냉정하게 했다고 해서 본인의 탓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 모든 만남들이 그렇잖아요. 뭐 만남 있으면 헤어짐 있고 헤어짐 있으면 또 만남이 있고 인연이라는 게 참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미련은 있어요. 미련은 있지만 표현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래 나이트 카드는 굉장히 말을 타고 빠르게 올 수 있는 카드인데 지금 이 카드에서는 물 위에 있고 기사가 큰 잔을 들고 있어서 한 손으로 어떻게 보면 말을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현재까지 연락을 안 하고 있다든지 좀 미련은 있지만 행동은 할까 말까 고민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이분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고 진실이었기 때문에 아마 최근까지도 계속 연락을 기다리거나 혹은 연락을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분이 조금 너무 그 자리를 지키시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고집도 세시고 뭘 한 가지를 하면 난 끝까지 해내고 말 거다 하는 냉철한 모습도 보이시거든요. 근데 참 연애라는 건 그래요. 이성적인 것만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도 중요한데 감정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이성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냉철한 상대방의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럼 두 분의 관계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카드를 뒤집겠습니다. 제가 다 떨리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이셨는데 제가 일단 관계 흐름을 펴보겠습니다. 네. 네. 관계의 흐름을 봤을 때 재회운은 아마 서로가 이제 각자 다른 길을 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특히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일이나 어떤 금전적인 수입을 벌어들이는 그런 일 쪽에 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 뭐 당분간은 연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자기 주어진 현실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야 되나 혹은 뭐 나 졸업하고 이제 뭐 하지? 아니면 군대를 갈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컸지만 현실적으로 이 냉정한 상황을 깨달으시고 나도 사실 꿀리지 않아. 나도 괜찮아. 이 정도면 나도 충분히 다른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고 만날 수 있어 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여정이 서로가 이제 이 이별을 받아들이고 가는 여정이 상처도 많고 쓸쓸하고 아프겠지만 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미련이 남았고 여러분도 만남에 최선을 다했고 진심이었지만 여러분 마음은 지금 한풀 많이 꺾이셨고 상대방도 굉장한 완강한 태도로 연락을 하지 않고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모습이 보이시고 여러분은 이제 본인의 자존감을 좀 찾으셔서 나도 이제 부족하지 않고 정말 내가 상대방이 해줬던 진실된 마음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을 거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세요. 그리고 두 분은 말 그대로 서로의 여정을 떠나실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미련이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여러분하고 혹시 연락운이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카드를 뽑아 볼게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 좋은 사람이신 것 같아요. 너무 진실하고 마음을 여러 군데 못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상대방이 냉정하게 여러분한테 관계를 딱 단절했을까요?
안타깝네요. 인연이라는 건 감기처럼 왔다가 감기처럼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럼 상대방이 혹시 연락이 올지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만 뽑아볼게요. 연락은 와요, 여러분. 연락은 언제든 올 수가 있어요. 있는데 다만 조금 느리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순간에 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고 편안해질 때 연락이 온다든지 여러분한테 어떠한 소식을 이럴 수 있어요. 갑자기 문자가 와서 나 다음 달에 군대 가. 나 다음 주말에 일 때문에 딴 지방 갈 것 같대. 뭐 이런 연락은 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한 번 더 뽑아볼게요. 제외로 가는지. 세 장을 뽑았습니다. 이 카드가 제외까지 어머 어떡해 여러분 뭐죠? 헐 뭐죠? 뭐죠? 아마 여러분이 자신의 자존감을 찾고 나의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이분이 연락이 오실 것 같아요. 소식이나 어떠한 자기 상황을 전하려고 연락이 왔을 때 그 연락을 잘 받아서 관계를 이어간다면 여러분은 재회운까지도 너무 러버스 카드까지 나왔거든요. 가능해요. 가능하고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이 카드 끝에 보면 힘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뭐라 그럴까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선은 좋고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 사람이 연락 왔을 때 그래 내가 네 연락 올 줄 알았어 뭐 이런 느낌이 드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순간의 행복일 수도 있고 근데 텐컵 같은 경우는 감정의 흐름이 길게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짧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힘을 많이 내야 된다.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고 그 정도의 인내심이 있고 그 정도의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흰 카드가 이렇게 나왔고 코인 카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보면 이분이 연락도 매우 느리겠지만 여러분은 그걸 또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이 너무 이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지 마시고 뭔가 나의 자존감, 열정 혹은 이런 부분을 다른 데로 쏟아보시거나 좀 더 나 자신을 가꾸는 데 투자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보시면 만나실 때 너무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 같아요. 열정을 보여주고 진심 어린 마음이었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그 사람의 걱정까지 해주고 약간 이런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기 모습을 찾을 때 이 사람이 연락을 오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재회까지도 가능하지만 그게 어떠한 기다림이 될 수도 있고 긴 시간이 흐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 군대가 기다려줄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은 행복하고 풍족할지 몰라도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된다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 지방을 가 멀리 갈 수도 있어 이랬을 때도 여러분이 기다려야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은 감정과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기다려서 이런 감정들을 이어갈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 이어갈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신데 중요한 건 여러분은 키노부 반지잖아요. 무엇보다 열정이 있으시고 멋있으시고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거든요. 다만 아직 내가 내 자존감을 발견하지 못했다 혹은 깨우치지 못했다 이런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좀 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사랑하면 좀 더 예쁜 사랑,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은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카드가 좀 특이하죠. 이건 제가 상담 심리에서 많이 쓰는 카드인데, 네. 이건 9번 카드인데요. 여러분은 우선
여러분 이 사람 만나면서 조금 손실을 보신 게 있나요? 혹시 금전적이든 뭐 심리적이든 그런 손실을 본 걸 채우셔야 돼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손실 본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뭐 그런 부분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했다든지 그런 손실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채우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진심이시고 마음이 한가닥으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득을 챙겨라. 이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본인의 이득을 채우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이분이 연락이 왔을 때 재회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너무 축하드립니다. 잘 됐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내가 손해본 부분을 채운다. 이거에 목표를 잡으시고요. 나의 자존감을 살려낸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여러분 행복하고 예쁜 사랑하시고요. 설 연휴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2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 나의 속마음, 앞으로의 관계 흐름입니다. 네, 먼저 상대방은 이 관계를 끝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다만 상대방은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 작았고, 그리고 이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이유에는 어떠한 물질적 이득이라든지 혹은 어떤 심리적, 뭐 나가서 성적인 이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놓치고 싶진 않았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계속해서 이 관계에 뭔가 매여 있다. 그리고 이런 카드는 보통 어떻게 보면 끝날 때 서로 우리 그동안 잘 만났어. 잘 가. 안녕. 이렇게 헤어졌다기보다는 어떤 일방적인 한 사람의 잠수라든지 아니면 한 사람의 연락 끊김, 뭐 아니면 상대방이 제가 봤을 땐 동굴 속에 들어간 느낌이 더 강한데 어떤 마무리가 없이 끝난 느낌이에요. 반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면에서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고 다재다능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상대방 분들하고 만날 때 어떤 언어적인 언쟁 이런 것이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에 늘 방어해야 되고 상처받아야 되고 그런 모습이 보이세요. 여러분은 왜냐하면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다재다능하고 이분보다는 상대방보다는 능력이 되게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능력 혹은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성숙하게 이 관계를 끌어가고 싶었지만 상대방이 하는 모습에서 투닥투닥 말다툼 같은 것들이 좀 보여요. 보이고 상대방 분은 이 관계에 대해서 책임감이 좀 적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시콜콜 작은 거에도 확인을 하려고 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고 했던 그런 마음이 보여요. 상대방은 우선은 이 관계가 좋았고 이득이 되었고 깊은 책임감 없이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지금 이렇게 관계가 끝난 상황에서는 뭔가 자신에 대한 생각 혹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에 조금 벗어날 수 없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관계가 끝났을 때도 싸움을 끝낸 것 같은 어떤 힘든 싸움이나 가벼운 싸움도 그렇겠지만 이제 이런 언쟁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되게 감정적이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는 이 관계에서 많은 걸 지켜내기 위해서 오히려 본인의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해야 됐던 그런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은 조금 아마 친구들이 봤으면 너 그 사람 왜 만나? 할 정도로 남들이 봤을 때도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본다는 게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방은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게, 더 진지하게, 그리고 생각을 하기 싫은데도 계속 생각이 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누가 봐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능력도 있고 또 열정도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존감이 여러분이 훨씬 높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 관계를 놓치고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관계가 끝이 났을 거고 지금 여러분이 재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대방은 계속 여러분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니까 관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떨려요. 네, 그래요. 우선 헤어지고 초창기에는 상대방이나 여러분이나 좋았던 것보다 나빴던 걸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를 만나면서 내가 이런 점이 힘들었지. 내가 이런 점은 괴로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친구나 뭐 선후배 혹은 뭐 이런 지인들을 만나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잊어보려고 굉장히 바쁘게 즐겁게 여러분 주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성이든 동성이든요. 그런 분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셨고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났지만 열정이 아직 식지 않은 모습. 여러분을 다시 보고 싶다. 그립다. 왜 연락이 오지 않지? 내가 해볼까? 약간 이런 모습은 보이시긴 하는데 어떤 행동을 확 하겠다.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없고 왜냐하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책임감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줬고 나의 능력을 10분 발휘했고 또 이 관계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많이 손해봤지만 참으면서 이어갔지만 이분이 가벼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손을 놓아버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해줬던 좋았던 것보다 나쁜 것을 먼저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른 거죠. 그리고 지금 와서 연락을 해볼까 하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뭐든지 사랑은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이 사랑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림 속에 그냥 풍경화 같은 그런 나한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근데 굉장히 겉보기에 잘 지내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행인 게 여러분 주위에는 좋은 분들이 너무 많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통찰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분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게 계속 연락이 오는 분도 있었을 거고 뭔가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상대방은 뭐 이제 처음에는 그래 네가 이래서 안 좋았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마음이 어떡하지? 연락을 해봐야 되나?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그럼 그러니까 오늘은 재회운을 보는 거니까 혹시 상대방이 연락이 올까? 한번 봐볼게요. 상대방이 처음에는 여러분을 단지 물질적, 뭐 심리적 혹은 뭐 이런 상황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 관계에 책임감이 없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벗어날 수가 없고 지금은 마음의 열정이 연락해볼까 하고 생겨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올지 한번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만 뽑을게요. 네. 연락은 옵니다. 연락은 없는데 6라는 숫자 자체가 어떤 균형과 이런 걸
나타내기는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올 때는 여러분이 어떤 SNS나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힘든 걸 보여줄 때, 혹은 내가 아직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이런 부분을 뉘앙스를 풍길 때 연락이 온다고 나오거든요. 그 마치 자신이 이 관계에서 승리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연락을 온다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처럼 아무렇지도 않다고 표를 안 낼 것 같으면 연락이 한 개 더 뽑아볼게요. 애매해서 되게 뭐 정확한 카드가 아니라서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잘 지내고 있는 표를 낸다면 안 올 거예요. 안 오고, 여러분이 조금 힘들다, 혹은 내가 요즘 좀 지쳤다, 내가 너를 아직 생각하고 있다, 이런 소스를 주신다면 연락은 옵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봐, 너 나 없으면 안 되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연락을 받으시면 상대방 분이 여전히 이 관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매력적이고, 그리고 또 힘든 시간 동안 버티셨는데, 아마 이 관계는 헤어진 게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안쪽인 것 같아요. 3개월 안쪽인 것 같으시고,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너랑 해봤자 또 싸움만 반복되겠지, 또 내가 힘들어지겠지, 이 생각이 있으셔서 헤어지자마자 곧바로 여러분은 되게 잊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도 이걸 리딩을 보러 오셨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 내 마음에 미련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떠한 소스나 우리만의 추억 같은 걸 흘리지 않으면 연락이 안 올 것 같아요. 연락이 와도 굉장히 늦게 오겠죠. 네, 이거는 뭐 잠자고 있는 기사라서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뭐 끝, 이런 모습은 안 보이지만, 이분은 좀 철이 없어 보여요. 철이 없어 보이고, 사람을 만나는 때도 되게 손해와 이득을 따지시는 분이시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좀 속상한데, 속상한데, 여러분은 이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으시고, 다재다능하시고, 매력도 있으시고, 감정적이시고, 그리고 어떠한 것도 잘 해내시는 분이신데, 이분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고, 지치셨고, 그런 모습도 보이시거든요. 근데 아직 마음속에 잊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건 그만큼 어떤 추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상대방은 아직도 이걸 ing, 게임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물론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생각하는 남자처럼 어떤 통찰이나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는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뉘우치는 뭐 책임감, 후회는 있어요. 헤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후회는 있지만, 그런 책임감 같은 부분이 조금 작아 보여서 연락이 오더라도 뭔가 자기가 좀 이겼다, 이런 느낌이 드는 연락이 온다든지 그렇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연락을 해볼까라는 마음은 물론 있어요. 있지만 너무 만날 때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랑 만났을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개를 쓰면 이 사람은 나 2개만 줘. 자기는 2개만 쓰겠다는 거죠. 약간 그런 되게 이익률적인 면을 많이 따지셨던 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 정도 능력이 있으시고, 이렇게 주변에 지인분들도 많으시고, 크게 이게 지금 헤어지고 난 뒤에 관계가 힘들지 않다면, 여러분은 끼도 있으시거든요. 이성을 끌어당기는 끼도 있으시거든요. 굳이 이 사람이 연락을 기다려야 될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새로운 이성이 나타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이성이 나타날까요?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참 모든 만남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죠? 오, 여러분. 여러분. 뭐야. 여러분. 어떡하죠? 여러분, 새로운 이성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고요. 아니면 지금 혹시 누구랑 연락하고 계신가요?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새로운 이성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딴 이성을 만날 때 과거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시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여러분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좀 한 사람한테만 정착하기 싫어 하는 모습이 좀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는 사람 안 맞고 약간 가는 사람 안 잡고 약간 이런 모습이 보이시는데 확실한 건 여러분한테는 두 명의 이성이 연락이 옵니다.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 관계를 봤을 때 한 명은 약간 성적인 매력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한 명은 좀 냉정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보여서 여러분하고 정말 잘 맞는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재회운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다른 이성하고 연락하고 있을 때 누군가의 마음이 생길 때 나 이제 과거 다 잊었어 하고 있을 때 과거 사람이 연락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 연애운이 분명히 있고 새로운 이성도 나타나요. 나타나고 과거를 완전히 잊고 있을 때 상대방 분이 연락 올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성한테 인기도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과거 사람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누가 지금 연락이 온다든지 만남이 있다면 계속 그 만남을 한번 이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너무 에이스가 두 장이나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둘씩이나. 그래서 여러분이 둘 다 놓치기 싫어서 어떻게 하나, 이 사람한테 연락을 더 해봐야 되나, 저 사람한테 연락을 더 해봐야 되나 하고 고민할 정도로. 그리고 중요한 건 과거의 이성을 만날 때랑 달리 새로운 이성을 만나면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안 볼 수 있다는 거. 좋죠, 그거? 어차피 뭐 금전도 중요하잖아요. 삶에 있어서. 그런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한테 이 사람들이 진심을 가지고 다가온다는 거. 새로운 이성이 두 명씩이나 나타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과거 사람은 보내줍시다. 우리. 보내주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일방적으로 차단을 당하고, 뭐 연락이 끊긴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사람이 이별 관계에서도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심리를 하잖아요. 상담 심리를.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했어요. 혼자서. 그동안 즐거웠어. 그리고 너랑 알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혼자 상대방 대사를 하는 거죠. 나도 너 알게 돼서 행복했어. 그동안 즐거웠어. 그래, 너 잘 가. 예쁜 사랑 만나서 예쁜 사랑해. 너도 잘 가. 고마웠어. 안녕. 이렇게 혼자서 그거를 보고 이제 저희는 비느자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상담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조금 마음을 정리하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카드에서는 재회의 연락운보다는 새로운 이성이 다가온다. 그것도 두 명씩이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과거에 흘러간 인연은 조금 흘려보내시고, 사실 이런 책도 첫 페이지가 있으면 끝 페이지가 있듯이 만남에도 끝 페이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저처럼 비느자 기법으로 스토리텔링 하세요. 상대편이 앞에 앉아있다 생각하시고, 그동안 너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 나 이런 점이 힘들었는데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 나한테 맞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나도 너 이런 점이 너무 좋았고
행복했어. 잘 가고 너도 행복해. 이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게 마무리가 돼야지 또 새로운 사람을 잘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만큼 매력적이시고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분이시니까 굳이 과거 이성 때문에 내 자존감을 깎아먹으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새로운 분들을 잡으세요. 괜찮아요. 능력 되시면 두 사람 다 잡으세요. 괜찮아요. 둘 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보다 더 행복한 연애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제 카드에 그렇게 분명히 보이고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이번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과의 재혼은 어떻게 될지 질문을 같이 생각하면서 카드를 같이 뽑아요. 네, 3번 카드 그 사람과의 재혼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 여러분의 속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의 흐름인데요. 여러분의 속마음에서 제가 분명히 3장을 뽑았는데 4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4장을 같이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하, 네. 네,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은 우선 이별을 하셨을 당시 굉장히 힘드셨던 걸로 보여요. 고민도 많이 하고 이 관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이별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한 힘듦, 어려움이 있었고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걸로 보이고 오히려 이 헤어지고 난 뒤에 이 관계에 대해 생각하느라 자기가 자기 자신의 동굴 속으로 많이 들어갔던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상황의 성향은 한 관계에 집중을 많이 못하고 여기저기 이성 친구가 많다든지 혹은 뭐 일이 바쁘다든지, 근데 여기서는 일이 바쁜 거는 사실 보이지 않고요. 여러 이성 관계가 많았다든지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그런 걸 알게 되어서 이별을 결심한 것처럼 보이는데 상대방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더 힘드셨어요. 여러분은 오히려 밤에 이분이 더 많이 생각나고 더 불면증이 많이 시달리고 힘든 모습이 보였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게 굉장히 좀 바람기가 있으셨거든요. 여러분한테는 참 신묘한 매력이 있으신데 여러분들이 정갈자리시든지 상대분이 정갈자리실 가능성이 보이고, 여러분 또 어떻게 보면은 이성 친구가 많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달 카드는 좀 신비롭고 비밀이 많고 불안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관계를 할 때 불안했을 수도 있고, 관계를 이어갈 때 혹은 관계가 헤어지고 난 뒤에 굉장히 불안이 심하셨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른 이성과도 연락을 해봤을 것이다. 그리고 상대도 만만치 않게 이성들이 많아요, 주변에 많고 연락을 많이 해봤고 혹은 연락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인기가 없는 분이 아니시고 남자를 만나도 진지하게는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카드에 재회를 하고 싶다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부활 카드. 여러분은 지금 또 굉장히 재회를 기다리시고 있고 바라시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불안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시고,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정 표현이 서투신 분이고 경제적인 능력도 크지 않으시고, 그리고 자기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게 문제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성 친구한테 연락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나한테도 표현을 잘 안 하고 다른 이성한테도 표현을 잘 안 하고 똑같이 하니까 뭐야? 저 여자랑 뭐 썸 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이분 자체가 원래 감정 표현이 서투신 분이고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잘 보여주지 않고 숨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처음에 이별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했던 모습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좀 진심이셨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별을 하고 난 뒤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 느끼는 게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더 제가 간절하게 바라시는 모습이 보이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기는 많아 보이시는데 연애 경험이 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다는 여자는 많은데 실제로 만남을 이어간 거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인 관계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무슨 날이 되었다, 무슨 기념일이 되었다 했을 때, 선물을 했을 때 어떤 선물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이 페이지라는 것 자체가 미성숙한 걸 나타내거든요. 혹은 이분이 감정 표현이 서툴고 금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보다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분이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부딪힘이 있을 때 여러분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헤어졌을 때도 타인들, 다른 친구들, 그 여자 사람 친구 혹은 다른 이성들한테 여러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물어보고 자기가 그 상대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결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해서 너랑 힘들어 라는 표현을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체가 원래 조금 내면의 불안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여러분은 감정이 크지만 여러분들 자체도 뭔가 그거에 대해서 자존심을 상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뭐 이별을 당했는데 왜 헤어진지를 몰라. 그래서 다른 이성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이 기다리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연애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주고받는 이성들은 많다. 많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워낙 이분 자체가 뭐 남녀에도 친구가 가능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어린 사고방식, 좋은 말로 하면 젊은 사고방식, 나쁜 말로 하면은 상대방을 배려 못하는 사고방식, 그런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누구를 사귀고 이런 모습보다는 여러 이성들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또 여러분에 대해서 뭐 과거에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여자가 왜 그러는 거니, 뭐 남자가 그 남자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거를 물어보고 다닐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분을 아직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이 관계에 대해 생각하면 불안함이 있고, 나는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감정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강하셔서 이 카드가 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재회도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관계의 흐름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카드. 네,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2개월 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재회든 새로운 사람이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카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로 봐서는 재회가 가능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문제는 누군가가 또 실망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을 느끼고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었어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할 수 있어요. 2개월 이내에 새로 이 관계를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만남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얼마 못 가지 않아서 다시 이 관계가 종료가 되는 모습이 보여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가진 내면의 어떤 불안함, 그리고 이분이 가진 미성숙함이 제가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내면의 불안함, 이게 과거 연애 때문이든지 아니면 원가족 문제 때문이든지 이성에 대한 불안함을 늘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일깨워주는 사람을 만나면 연애가 길게 가겠지만,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을 만나면 연애가 짧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한테 끌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상대방한테 귀여운 모습을 찾으시려 하는 게 보이시거든요. 여러분은 되게 성숙한 이미지거나 혹은 어, 남들이 봤을 때 되게 뭐 판포파탈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여러분들은 상대방한테서 귀여운 면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귀여운 면이 보이는 사람하고 연애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불안함과 상대방이 가진 미성숙함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힘들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관계가 2개월 안에 재회는 가능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수정하지 못하면 얼마 못 가서 다시 이 관계는 종료가 된다고 나오거든요. 서로 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종료가 돼요. 네, 여러분, 그래요. 재회라는 건, 어, 새로운 시작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과거의 이런 전제들이나 어떠한 요소들이 남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재회라는 건. 그럴 때 서로가 완전히 서로 내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재회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재회를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재회라는 건 어떤 관계의 연장이지 새로운 시작이 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서로가 많이 깨닫고 노력하고, 그런 일반 새로운 관계에서 시작하는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재회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미성숙한 귀여운 모습, 미성숙한 사고방식 이런 데 끌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성숙하고 판프파탈적인 이미지에 또 끌려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육체적인 이끌림이나 혹은 성숙한 마인드 이런 데 끌릴 수가 있거든요. 본인들이 미성숙하고 아직 애기이기 때문에, 그게 나보다 연상이든 연하든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우선 시작할 때는 서로가 끌려서 시작을 하지만 그게 시간이 갈수록 부딪히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이분도 여러분한테 알게 모르게 집착을 했을 것이고, 여러분도 이분들한테 굉장히 신경 쓰고 집착을 많이 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헤어져서 당시 뭔가 본인 탓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이끌림에서 시작된 만남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서 그 서로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 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은 성숙하죠.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성숙하게 되고, 상대방도 이런 거는 이래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자, 그러면 2개월 안에 재회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서로가 시작할 때 조금 서로의 진지한 모습을 시작할 수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이 관계가 길게 갈 수 있는지 제가 추가 카드를 더 뽑아 볼게요. 일단 재회는 가능하다고 나왔거든요. 이 카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재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관계를 길게 갈 수 있을까? 재회가 만약에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 카드는 읽어봤을 때는, 제가 됐을 때 이 관계가 길게 가려면 솔직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되져야 되고, 내면의 어떠한 자존심 혹은 나의 상처 이런 걸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로 이끌어 가야 되고, 때로는 너무 냉정한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 않아요. 좋지 않고 솔직하게 서로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 관계를 너무 급하게 나가시면 안 돼요. 차근차근 이어나가야지 이 관계가 길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뭐 밀당을 잘해야지만 이 관계가 길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감정에 따라서, 나의 기복에 따라서 냉정하게 칼같이 자르거나 뭐 이렇게 하는 행동보다는 조금 천천히, 전차 카드가요, 여러 가지 카드에서 다양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 카드에서만큼은
두 마리의 스핑크스가 앉아 있어요. 그 말은 너무 성급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재회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락이 됐다고 해서 바로 재회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냉정한 판단도 하지 마시고 하나 단계별로 관계를 이어가시면 이 관계는 오래 갈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좋은 카드를 제가 뽑아볼게요.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거 제가 필요하면 좋은 카드 뽑는데 필요 없으신 분들 제가 안 뽑는데 아까 제가 2번은 안 뽑았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함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네, 나왔습니다. 이거는 자, 그림에서 보시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상적인 관계를 위해서 육체적인 걸 맞추지 마세요. 너무 노골적인가요? 자,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성적인 부분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죠? 중요하고 성적인 부분이 또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은. 저도 공감하거든요. 근데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상적인 관계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상적인 관계라는 건 서로가 존중해서 일어나는 거지 어느 한쪽이 희생하고 맞춘다고 일어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내면의 불안함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끼가 상대방한테도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섹슈얼적인 걸로 상대를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죠. 이상주의자들이죠, 여러분은. 그래서 이 관계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손을 잡고 갈 수 있을 만큼 행복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수단으로 여러분이 섹슈얼적인 면을 강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저는 인연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해요. 인연이 될 사람은 정말 뭐 차단을 하든 연락이 끊기든 뭐 내가 이사를 가든 어떻게 해도 인연이 돼요. 근데 안 될 사람은 내가 아무리 연락을 하고 아무리 이성적인 섹슈얼적인 면을 강조하고 아무리 그 사람한테 뭘 퍼줘도 안 돼요. 인연이라는 건 참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정해주는 것 같아요. 너는 이 사람하고 얼마간의 인연이 있다. 너는 이 사람하고 얼마간의 인연이 있다. 너는 중간에 이 정도 사람을 만날 거야. 인연이라는 건 뭔가 이게 인과적인 면이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군가를, 이 상대방을 만났을 때 굉장히 오래 가고 싶고 이상적인 관계가 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상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분에 대해서 섹슈얼적인 면을 강조하고 이상적인 관계로 길게 가기 위해서 어떤 내가 가진 성적인 면을 보여주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는 관계는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관계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스며드는 게 가장 좋은 관계거든요. 노력하는 관계는 한쪽이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깨져요. 그러니까 엄청 노력하는 관계라는 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론 이분을 사랑했죠. 사랑했고 끝까지 이상적으로 가고 싶고 나는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불안함을 숨기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을 어필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건요, 여러분. 그래,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만남 있으면 뭐 인연이 끝나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인연이 끝나면 새로운 인연이 또 다가오고요. 근데 여러분의 이상을 위해서 굳이 내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재해가 됐을 때도 이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그런 거에 그런 통념에 얽매이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솔직하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 그게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마음속에 이런 가족적인 사랑이나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 이 순간도 잘 견뎌내실 거고, 재회는 분명히 된다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재회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잠도 좀 잘 주무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재회할 수 있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오셨을 때 2달 아니라고 했어요. 오셨을 때 조금 더 진솔하고 솔직한 모습, 예전과는 다른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셔서
예쁜 사랑 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3번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과 재회가 가능할까?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같이 답을 꺼죠. 그 사람과 재회가 가능할까? 네, 그 사람과의 재회가 가능할까?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 여러분의 속마음, 그리고 이 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뽑아봤는데요. 카드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제가 참 예뻐서 샀는데 되게 리딩이 어려운 카드예요. 고양이 자체가 원래 또 신묘하기도 하고, 네, 어려운 카드인데 최선을 다해서 어디 리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은 이 관계를 시작할 때 상대방이 조금 이 관계에 대해서 환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잡힐 듯 잡힐 듯 잡히기 힘든 관계라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그 관계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셨는데, 헤어지는 당시에도 어떠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헤어진다는 생각을 현실적으로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못 느꼈을 수도 있고, 애매한 것보다는 웃기게 보이는 게 이분은 이 관계가 아직 끝났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전혀 안 하고 계시고, 이분이 워낙 여러분에 대한 욕심, 매력을 느끼셨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ing, 진행 중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이별을 선택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연락이 와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든지, 혹은 마음을 나는 이제 2번 다시 너랑 안 만날 거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별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은 우리 아직 안 끝났잖아.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보이시거든요.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 아직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보이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이트 소드, 킹 소드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인간관계를 단절했다, 차단을 한다든지, 혹은 상대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든지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상대방은 아직도 이 관계에 대해서 미련이 한가득이고요. 정말 한가득 있어요. 한가득 있었고, 여러분은 이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아니야. 암만 생각해도 우리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약간 관계에 대해서 단절을 하신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먼저 이 관계를 끊어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쉬운 선택이 아니셨겠죠. 힘드셨겠죠. 정신적이든 뭐 어떤 감정적이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하고 끊어냈을 때는 분명히 원인 제공을 상대방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상대방에서 카드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이기적인 모습이 보였던 게, 상대방은 자신의 틀 안으로 여러분을 자꾸 가두려고 했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개성을 존중해주지 않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라이프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뭐 사고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나 뭐 어떤 프레임에 여러분을 굉장히 가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부딪히면서 굉장히 진짜 너랑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래, 네가 못 끝내면 내가 끝내줄게. 약간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너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 허상이야. 만남이 그런 게 아니야. 약간 이런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여러분이. 근데 상대방은 지금 보시면 고양이가 수돗물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을 손으로 이렇게 깔짝깔짝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림이. 이게 뭐냐면, 이제 상대방은 이제 본인의 이상형을 정해놓고 그걸 여러분한테 맞추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이상형이었다기보다는. 그리고 심지어 관계가 끝났다고 여러분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는데도, 아니야, 우리 안 끝났어 아직. 약간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상대방 분이 좀 뭐라 그럴까, 욕심이 많으시든지 철이 많이 없으신 건가요? 그럼 여러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정도로 냉정한 마음이 들만 하죠. 안 들 수가 없죠. 그리고 연락이 와도, 아니 나 너 연락 안 받을 건데, 뭐 저녁에 지금 뭐 해? 하면 읽고 일십 뭐 여러분이 오히려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런 카드를, 이런 리딩을 보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도 분명히 상대방이 아직도 날 못 끊어낸다는 걸 알았어. 근데 상대방이 뭔가 지금 연락이 오지 않아. 그리고 갑자기 막 카톡 푸사가 바뀌어. 이게 여자가 생겼나? 약간 이런 게 궁금해서 들어오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킹 오브 소드, 냉정하시고 정확한 판단과 냉철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고 끊어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지 그냥 그 사람의 근황, 이 새끼 연락 오다가 요즘 연락이 안 오지? 카카오톡 푸사를 갑자기 내가 찍어준 사진이 아니라 따사진으로 바꿨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궁금하셔서 보신 것 같은데, 그럼 관계의 흐름을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서로 각자의 삶을 지금은 잘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분도 약간, 우리가 그럼 진짜 헤어지고 있는 중인 건가? 하고 좀 그런 시간? 이게 진짜 이별이야? 우리 헤어진 건 맞나? 약간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는 나인 오브 컵. 뭔가 감정의 동요가 있으셨네요. 이럴 수 있겠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이거 냉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을 만나봤어. 근데 얘도 별로였는데 새로운 만남들이 더 별로인 거야, 여러분이.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변에 이성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선택지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식스 원즈가 나왔다는 것은 이분이 지금 연락 안 하고 있잖아요. 연락 안 하고 있고, 뭐 푸사도 뭐 갑자기 막 신나는 거 놀러 다니는 거 바꾸고 있잖아요. 그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우리 아직 안 끝났잖아, 이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걸 다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 끝났잖아, 왜 이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끝난 건가? 하고 있다,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약간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그거에 이렇게 킹 오브 소드나 이런 소드들이 나오고 연락 안 받고 이랬던 걸로 비해서 여러분은 또 잡혀주실 것 같거든요,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굉장히 냉정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냉철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이 여리세요. 그래서 얘가 아닌 걸 알면서도, 그래, 한 번 더 기회 줘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잡히신다고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주제, 재회가 가능할까요? 라고 봤을 땐 yes, 재회는 가능합니다. 그럼 언제인지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이 카드가 뒷면이 굉장히 예쁜데, 이게 커서 카드가 잘 안 섞여요. 그럼 재회가 언제 어떻게 가능한지 좀 제가 자세하게 3장으로. 여러분이 이 사람이 아닌 걸 알지만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더 별로였던 거야. 그래서 네가 연락 왔을 때 내가 이번에 잡혀줄게, 약간 이런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여왕제, 네, 세븐 오브 펜타클. 4주에서 5주 안에 재회가 가능한데, 이왕이면 4주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4주 차에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이성들이 또 있는데, 그 사람들은 4주차에서 5주차에 걸쳐서 들어오는 이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면 과거 인연이 더 생각날 수가 있어요. 4주차에 재회운이 있고 4, 5주차에 다른 이성운이 있는데, 재회를 하시려면 4주차 안에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제외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상대방의 면모나 상대방은 크게 달라진 게 없이 들어와요. 그리고 조심스럽긴 해요. 상대방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여러분은 오히려 더 냉정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회를 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아씨, 내가 잘못 선택했네. 이걸 깨달을 수도 있거든요. 아, 더 피곤해졌다, 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재회는 4주차 안에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아, 그래. 내가 지금 만나보니까 별로도 없고, 네가 연락 왔으니까 만나줄게 해서 만났는데, 아, 괜히 만났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관계는 좀 이어가실 거예요. 왜냐면 우선 다른 주변에 이성들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마음에 드는 이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만남을 당분간은 그냥 편안하게 예전 같은 마음보다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과거에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끊어내셨거든요. 끊어내셨기 때문에 이 관계를 다시 시작했을 때 상대방은 굉장히 좀 진지하고 여러분을 더 매력적이게 보고 하지만 여러분은 오히려 더 냉정해지시고 오히려 편안하게 이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뭐 어떠한 뭐 우리가 뭐 열정을 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만나보니까 별로 먹고 그냥 혼자 있는 것보다는 니랑 연락 주고받는 것도 괜찮으니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재회를 이어가신다는 건데, 일방적으로 잡혀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네. 그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들은 재회가 가능하세요. 다른 앞에 카드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막 후회하고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기 컨트롤을 잘하세요. 본인이 마음이 여리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때로는 냉정하게 보이는 가면을 쓰시는 것처럼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재회는 가능하고 이 관계는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재회가 된다는 게 꼭 다시 연인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오빠, 동생, 뭐 혹은 뭐 누나, 동생 뭐 이렇게, 그렇게도 이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연인이 헤어지면 막 철천지 원수가 돼서 막, 야, 길 가다 부딪히지 마라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느낌이시기보다는 편안하게 재회를 한다 그래도 편안하게 밥 먹고 뭐 영화 보고 이 정도로 가실 수 있다는 거.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썩 마음에 드는 이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성을 사귈 때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헤어질 때도 아마 굉장히 냉철한 판단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성들은 또 만나보고 했는데 별 마음을 끌 수 있는 사람이 안 나타난 거야. 그래서 얘가 연락이 왔을 때, 상대방이 연락이 왔을 때, 그래, 뭐 없으니까 니라도 일단 만나고 있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약간 쿨하게 이제 만나시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카드가 이래서 그런가? 그래 보이시고, 근데 생각보다 그 관계가 꽤 오래 간다. 최소한 7개월 이상은 그렇게 편안하게 가신다는 게 보여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이별도 단칼에 칼로 자르는 이별이 있고, 또 좋게, 우리 그동안 즐거웠어, 안녕, 그래, 나도 즐거웠어, 안녕, 행복해, 이렇게 헤어지는 이별도 있고, 혹은 마음을 점점점 정리하면서 무르르듯이 쓱 이렇게 속내 모래가 빠지듯이 쓱 이렇게 정리하는 이별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오히려 다음 재회를 했을 때 이별을 준비한 하나의 과정이 되지 않으실까, 편안하게. 근데 저는 이것도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은 내가 마음이 안 아프고 행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왔을 때, 그래, 내가 받아주지 뭐,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이별을 쓱 하실 수도 있고, 편안하게 7개월을 가시다가 뭐 다시 열정이 불타오를 수도 있겠죠. 재회는 분명히 하는데 언제? 4주 안에 한다. 그리고 5주 안에 새로운 이성이 들어오지만 그 이성은 또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 리딩 주제 다시 한번 말할게요. 재회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4주 안에 가능합니다. 다른 이성들이 들어오지만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다시 재회를 하면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카드 필요할까요? 한번 뽑아볼게요. 좋은 카드. 좋은 카드. 자, 네, 그래요. 한겨울에 예, 묘지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사랑에 대한 환상이나 이런 게 다 사라지신 것 같아요. 깨지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 때문인지 오히려 더 과거 사람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너무 차가워진 건 아닌지 돌아봐 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사람이 여러 가지 방어를 많이 써요. 뭐 회피도 쓰고 투사도 쓰고 뭐 반전도 쓰고 그러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랑에 대한 방어 기제로 냉정함을 택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게 냉정한 방어 기제를 택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차가워지고 사랑에 대한 믿음이 깨지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방어 기제는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정말 사랑했던, 동경했던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르고 모든 관계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냉정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겨울 왕국의 엘사도 레리꼬 하면서 혼자 산에 가서 얼음성을 쌓았지만 결국엔 모두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한테 지금 필요한 건 어떤 여러분의 차가워진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누군가. 그게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스승이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인보다는 지인한테 그런 마음의 따뜻함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들에 대한 기대까지 없애지 마시고 너무 냉정해지지 마시고 너무 감정이 차가워지지 마시라는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칼날을 세울 때는 결국은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함이신데 여러분 사실 굉장히 쿨해요. 쿨하고 멋지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충분히 자기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신데 어떻게 보면 과거, 아주 과거 혹은 뭐 가족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마음이 냉정하고 차갑게 식은 게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충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따뜻함을 상대방한테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따뜻한 마음인가 사랑을 A한테 준다고 해서 그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다시 A한테 받으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A한테 그 사랑을 주면 B한테 받기도 하고 B한테 받은 사랑을 또 C한테 주기도 하고 세상은 그런 것 같거든요. 여러분 또 이 차가워진 마음을 분명히 옆에서 누군가 녹여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거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과거에 제외하고 싶은 이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했다면 그게 이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세상 순리란 게 그렇거든요. 돌아서 다른 곳으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보상은 옵니다. 그거는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온전한 그 순리에 대한 이해, 마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의 갖고 있는 이 차가운 마음을 조금 녹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 여러분 주위에 있을 거고요. 다시 재회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정말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편하게 쿨하게 가시는 게 맞고 이 사람도 어떤 내면의 따뜻함이 있는 분이시다 싶으시면 여러분의 따뜻한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번 여러분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타로 카드 리딩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올린다는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어렵게
또 솔직하게 리딩을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타로 카드는 예언이 아니라 예측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봐주시고 참고하셔서, 또 인간사에서 중요한 게 또 사랑이기 때문에 예쁜 사랑을 하고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상담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믿어주는 만큼 변화한다. 그 믿어주는 사람이 타인이 아닌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내가 나를 믿는 만큼 내 인생이, 내 삶이, 나의 이 주어진 시간들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모두 자기 자신을 믿고 나의 가능성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